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볍게 넘기지만 사실 이 피로감은 단순히 기운이 없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쌓이는 피로는 남성 활력 저하와 발기력 약화의 시작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지치면 뇌는 생식 기능보다 생존에 필요한 기관을 우선 보호합니다. 혈류 역시 뇌와 심장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남성의 상징이라 불리는 부위에는 충분한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죠. 결국 피곤하다는 한마디 속에 남자의 자신감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관 건강 이상을 알리는 조기 경고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을 겪는 남성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제의학 저널에서도 발기부전 환자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눈에 띄게 높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발기부전은 일시적인 불편이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25년 넘게 진료실에서 남성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발기부전은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혈관이 약해졌다는 명확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겠지. 이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겁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피로의 신호는 약함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하다는 몸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순환을 되살리고 활력을 깨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저는 실제로 60대 이정호님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오랜 기간 발기부전으로 자신감을 잃고 살아오셨지만 혈관을 살리는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아침마다 활력이 되살아나고 부부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야 진짜 남자로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이처럼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혈관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는 방법은 특별한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단맛이 강한 간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며 혈관을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심장뿐 아니라 남성의 주요 부위로 가는 혈류도 막히게 되죠. 결국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충분히 혈액이 차오르지 못하면 발기력은 자연스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관은 조용히 손상되고 어느 날 갑자기 발기부전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변화겠지라며 넘기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도와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손상된 혈관을 다시 살리고 남성 활력을 되찾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음식들 속에도 사실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혈류를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놀라운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성의 활력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되살려주는 자연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양파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양파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남성의 혈관과 활력을 살려주는 천연 보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약재로 쓰여왔고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능이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하루 한 개의 양파가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해외 임상 실험에서는 양파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 탄력성이 개선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즉, 양파는 혈관을 넓히고 혈액을 맑게 하며 남성 호르몬 활성까지 돕는 세 가지 힘을 가진 슈퍼푸드입니다. 첫째, 양파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퀘르세틴, 커세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내벽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을 깨끗이 뚫어주는 것처럼 혈류의 흐름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죠. 실제로 국제의학 저널에서도 양파 추출물이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고 혈관 확장 능력을 개선했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둘째, 양파에 함유된 황화합물 알리신 계열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소판이 서로 엉겨 혈전을 만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강물에 떠다니는 찌꺼기와 돌멩이를 치워 물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깨끗한 혈관은 발기력의 근본이 되며 양파는 그 길을 청소하는 천연정화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양파는 남성 호르몬 분비를 돕는 음식으로도 유명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양파 섭취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정자의 수와 활동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양파는 혈관을 보호할 뿐 아니라 남성의 생명력 자체를 되살리는 에너지 원천인 셈입니다. 넷째, 양파는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양파 속의 크롬과 항산화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전신 건강을 안정시키고 발기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보면 양파는 단순한 부엌의 채소가 아니라 남성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넓히고 혈액을 맑게 하며 호르몬 균형까지 바로잡는 이 세 가지 작용은 활력의 기본 토대를 다져줍니다. 비유하자면 양파는 막힌 도로를 청소하는 청소차와 같습니다. 도로 의 쓰레기가 쌓이면 차가 달릴 수 없듯 혈관이 막히면 혈액이 흐르지 못합니다. 양파는 그 길을 깨끗하게 닦아주어 다시 자유롭게 혈류가 흐르도록 돕습니다. 결국 양파는 단순한 반찬거리가 아니라 남성의 생명력과 자신감을 지켜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양파 한 조각을 올릴 때 그것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당신의 혈관을 보호하고 내일의 활력을 준비하는 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깨끗해진 혈관을 오래도록 지켜줄 든든한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 답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지중해식 식단의 상징을 넘어 전 세계 의학계에서도 인정받은 혈관 보호의 핵심 식품입니다. 양파가 막힌 혈관을 열어주어 피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다면 올리브유는 그 혈관벽을 매끄럽게 코팅해 다시 막히지 않도록 지켜주는 수호자입니다. 지금부터 양파와 함께할 때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올리브유의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올리브유는 단순히 요리의 풍미를 높이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세계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혈관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건강 오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유난히 장수하는 이유 또한 올리브유 중심의 식습관 덕분이라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먼저 올리브유는 심장을 지키는 기름입니다. 풍부한 단일불 포화지방산이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 속 찌꺼기를 닦아내고 그 위에 보호막을 입혀주는 셈이죠. 실제 연구 결과 매일 올리브유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올리브유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혈관을 지키는 천연 치료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올리브유는 혈관을 젊게 만드는 항산화제입니다.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녹슨 철문에 방청제를 바르듯 혈관이 산화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유명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도 올리브유를 충분히 섭취한 지중해식 식단 그룹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셋째, 올리브유는 남성 호르몬을 지탱하는 영양 공급원입니다. 비만이나 대사질환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인데 올리브유의 건강한 지방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남성 호르몬의 정상 분비를 도와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높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올리브유는 혈관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활력의 근본 에너지까지 튼튼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올리브유는 혈액의 점도를 낮추는 윤활유와도 같습니다. 혈소판이 엉겨 피가 끈적거리면 혈전이 생기고 이는 발기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올리브유의 불포화지방산은 혈액을 더 맑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 마치 자동차 엔진 오일을 새로 교체했을 때처럼 부드럽고 힘있게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혈관을 코팅하고 산화를 막으며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고 호르몬의 엔진까지 보호하는 다기능 슈퍼푸드입니다. 비유하자면 양파가 도로를 청소하는 청소차라면 올리브유는 그 도로 위에 새로운 아스팔트를 깔아주는 포장 공사팀입니다. 청소만 해서는 길이 금세 다시 더러워지지만 코팅까지 완성되면 오랫동안 매끈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죠. 이제 여러분은 올리브유가 단순한 샐러드 드레싱이 아니라
남성 혈관과 활력을 지켜주는 지중해의 선물임을 아셨을 겁니다. 양파와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하면 하나는 혈관을 열고 또 하나는 그 길을 지켜주어 완벽한 팀워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양파와 올리브유가 함께 올라오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혈관을 살리고 활력을 되살리는 천연 치료제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몸소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63, 은퇴 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박성호 씨는 몇 해 전부터 부부 관계에서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깨어나던 활력이 사라지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죠.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진료실을 찾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저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검사 결과 박성우 씨는 고혈압 전 단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그리고 발기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약을 쓰기 전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관을 되살리고 활력을 회복하는 데 탁월한 음식, 양파와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한 작은 루틴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생양파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했습니다. 처음엔 매운맛이 너무 강해 먹기 힘들어 하셨지만 저는 방법을 조금 바꾸어 드렸습니다. 얇게 썬 생양파를 찬물에 잠시 담가 매운맛을 줄이고 그 위에 올리브유 한 큰술을 뿌려 샐러드처럼 드시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양파 속 퀘르세틴이 혈관을 넓혀주고 올리브유의 건강한 지방이 그 흡수를 도와 혈류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스스로 원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작은 병에 담은 올리브유를 항상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예전에는 외식을 자주 하며 기름진 음식을 즐기셨지만 이제는 밥이나 국에 올리브유 한 큰술을 더해 드셨습니다. 이 습관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 벽을 부드럽게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는 이젠 외식할 때도 소스 대신 올리브유를 찾게 된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단백질과 양파를 곁들인 가벼운 메뉴로 바꿨습니다. 생선이나 살코기에 양파를 올리브유로 살짝 볶으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단맛이 살아나 먹기에도 훨씬 수월합니다. 무엇보다 혈관에 좋은 성분의 흡수가 쉬워지고 포만감도 적당히 유지됩니다. 3개월 후 다시 진료실을 찾은 박성우 씨는 달라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남자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활력이 돌아오고 부부 관계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양파와 올리브유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혈관이 열리고 피로가 사라지며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식습관과 함께 생활 습관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걷기 습관입니다. 운동이라 하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발기력과 혈관 건강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하루 20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20분 산책은 혈당을 낮추고 밤새 혈관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잠이 부족하면 몸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잠에 들 때 활발히 분비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015%가량 떨어졌다고 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호르몬 회복의 황금 시간대이므로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완전히 방전된 휴대폰을 다시 100%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음주와 수분 관리입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활력 회복을 방해합니다. 특히 잦은 음주는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리고 혈관 내피세포를 약화시켜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생활 습관 걷기, 숙면, 절 주는 식습관과 함께 실천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몸의 피로는 줄어들고 혈관은 되살아나며 잃었던 자신감이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을 맑게 하고 점도를 낮춰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은
마치 낡은 수도관에 깨끗한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처럼 혈관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물병을 곁에 두고 수시로 한 모금씩 마셔보세요. 몸은 곧바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과식과 야식 줄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늦은 밤 출출함을 이유로 기름진 음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혈당과 중성지방을 급격히 올려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늦은 밤 고기, 튀김, 술 한 잔의 조합은 혈관을 좁히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허기가 진다면 과일이나 견과류를 조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혈관에게는 커다란 선물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발기력을 억제합니다. 즉, 마음이 긴장하면 혈관도 함께 굳어버리는 것이죠. 하루 10분만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풀어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이제 괜찮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런 작은 이완이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양파와 올리브유 루틴은 확실히 혈관 건강과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혹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양파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양파에는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전 예방 효과를 주지만 워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을 복용 중이라면 양파 섭취량을 조절하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리브유 역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사람이라면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알레르기 및 과민 반응입니다. 드물지만 양파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섭취 후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위가 예민한 분들은 생양파를 많이 먹을 경우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익힌 양파나 소량씩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대부분 안전하지만 체질에 따라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말고 하루 23큰술 정도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주의사항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양파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약물 치료 중이라면 저혈당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혈당 강화제와 함께 양파를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보다 혈당이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간 질환이나 담낭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올리브유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올리브유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담석이 있는 경우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지혈증 환자 중 일부는 기름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올리브유는 건강한 지방이므로 적정량을 지키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과다 섭취입니다. 좋은 기름이라도 많이 먹으면 결국 열량이 되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과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건강 습관의 핵심입니다. 양파는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 올리브유는 하루 2큰술에서 3큰술이면 충분합니다. 이보다 더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불편하거나 체중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의 핵심은 과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입니다. 현재 약을 복용 중이거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계신 분이라면 새로운 식습관이나 건강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체계적으로 루틴을 시작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발기부전은 단순한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식탁기, 매일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양파는 막힌 혈관을 청소하며 활력의 스위치를 켜주는 음식이고, 올리브유는 그 혈관을 부드럽게 감싸 오랫동안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여기에 걷기, 숙면, 절제, 수분 섭취,
그리고 이완이라는 5가지 생활 습관을 더한다면 몸은 스스로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박성호 씨가 약이나 시술이 아닌 매일의 작은 실천만으로 활력을 되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시작하기 전 복용 중인 약이나 알레르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 아래 안전하게 루틴을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 속에서 피어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혈관과 활력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양파 한 조각과 올리브유 한 큰술을 식탁 위에 올려보세요.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내일의 자신감과 활력을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은 건강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소중한 분들과 나누신다면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의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의 활력의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